조용한 밤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생각을 쉬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려주듯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역사 소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과연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쟁터의 병사나 탐험가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과는 조금 다른, 어쩌면 더욱 기구한 운명을 짊어졌던 이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왕의 말을 전하고 나라의 뜻을 알리던 전령들입니다. 이들은 한때 존경받는 존재이자 국가의 뜻을 대신 전하는 공식 사절이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역설적인 운명의 주인공들이었죠. 단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끔찍한 비극에 처해야만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주로 고대와 중세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했던 전령들의 역할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냉혹한 현실을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진 엄청난 무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권력의 본질을 함께 되짚어보는 흥미로운 여정에 동참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운명을 짊어진 전달자, 그들의 이중적인 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령은 단순하게 소식을 나르는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왕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왕의 입이었고, 나아가 국가의 상징 그 자체였죠.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전령들은 왕궁의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가 왕좌 앞에서 직접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특별한 지팡이나 깃발이 들려 있었고, 이는 곧 그들이 전하는 말이 국가의 공식적인 의지임을 천명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령들은 왕의 뜻을 대변했기에 때로는 특별한 지위와 함께 강력한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적대적인 국가의 영토를 지나갈 때조차 이들은 전쟁 중에도 관례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약속 아래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단순한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국가 간의 신뢰와 외교적 관례를 상징하는 중요한 척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전령들의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그들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렸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나 평화의 제안을 전달할 때는 환영받는 사리였겠지만, 전쟁 선포나 굴욕적인 요구를 전할 때는 순식간에 극심한 위험에 노출되는 존재가 되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 길을 달려 적국의 성문에 도착한 전령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왕의 엄중한 명령을 목청껏 외치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라 곧 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는 폭발적인 힘을 지니게 됩니다. 전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국가의 의지였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극단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전령은 왕과 국가의 위험을 등에 업고 위풍당당하게 나설 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메시지가 불러올 파국적인 결과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참으로 역설적인 운명을 짊어진 존재였던 것이,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역사의 흐름이 달려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전령들이 단순히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한 죽음을 맞이했던 순간들이 역사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의 비극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적국의 심장부에서 전하는 소식이 곧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일 때 그들은 가장 먼저 표적이 되곤 했죠. 예를 들어 적국의 왕이 보낸 전령을 죽이는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 대한 극심한 모욕이자 메시지를 완전히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전령의 목을 베는 것은 곧 너희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았으니 이는 적대감을 극대화하고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때로는 적의 사기를 꺾고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잔혹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령의 비극이 오직 적국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섬기던 왕의 분노 앞에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더욱 비참한 운명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왕에게 불리하거나 듣기 싫은 소식을 전할 때 그 분노는 고스란히 전령에게 향했죠. 감히 나에게 이런 불길한 소식을 전하다니 하는 식의 격정적인 반응은 차라리 나은 편이었습니다. 때로는 왕의 불안감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인해 메시지를 전한 자가 하루아침에 책임을 뒤집어 쓴 희생양으로 몰려 처형당한 일도 벌어졌으니까요. 심지어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혹은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억울한 전령을 희생양 삼아 처형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령은 왕의 분노와 권력의 속성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내던져지는 참으로 가련한 정치적 희생양이었던 것이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도 있었지만 전령들에게는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또 다른 고뇌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임무라는 중압감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을 전달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명령에 따라 민심에 반하는 조치, 예를 들어 가혹한 세금 징수나 강제 징집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전령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거센 분노와 원망, 야유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심한 모욕을 겪으면서도 왕의 명령을 철회할 권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자유도 없어 그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왕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전령에게는 또 하나의 고난이었습니다. 어제는 충신이었던 전령이 오늘은 왕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메시지의 내용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내용은 물론이고 전달 방식까지 문제 삼아 무거운 벌을 내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령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었을 테니까요.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달려와 메시지를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왕의 차가운 눈빛과 싸늘한 벌뿐인 경우도 비일비재했겠죠. 더욱이 전령들은 때때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중대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적국의 굴욕적인 항복 문서를 전달하거나 혹은 상대국의 금기를 깨야 하는 도발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었죠. 이러한 임무를 맡은 전령은 자신의 생존 자체가 국가의 외교적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또 무사히 돌아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과 용기, 그리고 행운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으니까 밤낮 없이 험한 길을 달려야 했고 도적대나 적군의 습격을 피해야 했으며 정신적인 중압감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전령의 삶은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위험이 끊이지 않는 가시밭길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령의 삶이 인간적인 고뇌와 위험이 끊이지 않는 가시밭길과 같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의 존재가 단순한 메시지 전달자를 넘어 전쟁과 외교의 최전선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냉철한 시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왕의 말을 옮기는 존재가 아니었죠. 때로는 그들 자신이 살아있는 정보 그 자체였고 동시에 치열한 정보전의 핵심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의 은밀한 밀서 한 장, 구두로 전하는 비밀 지시, 심지어 전령의 복장이나 그들의 표정,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도 적들에게는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전령이 지쳐 보이는지 아니면 위풍당당한지 혹은 어떤 종류의 문서를 품고 있는지 등 모든 것이 적군의 동태나 아군의 사정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전령은 의도치 않게 아군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적들은 전령을 단순히 지나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 고문을 통해 아군의 병력 배치, 보급 상황, 심지어 왕의 건강 상태나 내부의 불안정 같은 극비 정보를 캐내려 했죠. 전령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전세의 향방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마치 스파이를 신문하듯 전령은 적의 소나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곤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외교 문서나 군사 작전 계획이 담긴 밀서를 탈취하는 일은 적에게는 승리만큼이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 밀서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아군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고, 역으로 적에게는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으니까 전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채 위험한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적들은 전령을 역정보전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오보를 흘려보내 아군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거짓 항복 문서를 전령에게 들려보내 적군을 방심하게 만드는 시기였죠. 전령은 의도치 않게 기만 작전에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전략의 일부가 되어 이용당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전령의 생존 여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목숨을 넘어섰습니다. 메시지가 무사히 전달되느냐 아니면 적의 손에 넘어가거나 조작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갈리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 내부에서도 전령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보호하거나 때로는 감시하는 병사들의 그림자가 늘 그들을 쫓았을 겁니다. 그들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단순히 문서 한 장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였던 셈이죠. 전령은 단순한 전달자를 넘어 정보가 오가는 흐름 한가운데에 놓인 존재이자 적이 반드시 경계하고 주시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처럼 냉혹한 전쟁의 논리 속에서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맞이했던 비극적인 최후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권력과 정보가 얽힌 복잡한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존 자체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전령은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대한 전략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전령의 삶은 냉철한 전략적 사고와 늘 함께하는 위기감 속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이렇듯 전령의 생존 자체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전령은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대한 전략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전령의 삶은 냉철한 전략적 사고와 늘 함께하는 위기감 속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국가의 명운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전령은 단순한 소식 전달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정보 덩어리였고 전쟁과 외교의 최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적들에게 전령은 단순히 길을 막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 문서, 그들의 머릿속에 담긴 지형 정보와 아군 지휘관의 의중, 그리고 그들이 오가는 길목의 모든 정보는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열쇠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적들은 전령을 붙잡는 순간 그들을 샅샅이 신문하고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게 했을 겁니다. 적군의 병력 배치나 보급 상황, 아군 전략의 핵심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전령의 입에서 휘배서 흘러나오는 순간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될 수도 있었겠죠. 한 명의 전령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적들이 전령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붙잡은 전령에게 거짓 정보를 주입하여 아군 진영으로 돌려보내거나 심지어는 전령을 가장한 스파이를 침투시켜 전방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퇴각하는 척 위장한 적군이 거짓 승전보를 전령에게 들려보내 아군을 방심하게 만들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흘려 병력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는 기만 작전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전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역정보전의 도구로 전락하며 아군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도 했던 겁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임무였던 그들에게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적의 손에 이용당해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이자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전령의 이동 경로는 항상 주시되었습니다. 아군은 전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찰병을 보내 길을 살피고 매복한 적이 없는지 철저히 경계했겠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우회 경로를 파악하고 위급시 도주할 수 있는 길까지 미리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반대로 적군은 전령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매복하거나 기습적으로 습격해서 메시지를 탈취하려 했을 겁니다. 때로는 전령을 죽이지 않고 납치하여 그들이 가진 문서와 정보를 온전히 확보하려는 치밀한 전략도 구사했겠죠. 마치 체스판 위의 가장 중요한 말처럼 전령 한 사람의 움직임이 전체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니 그들을 둘러싼 정보전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먼 길을 달려 지쳐 쓰러지는 전령의 모습 뒤에는 늘 그들을 쫓고 감시하는 수많은 눈동자가 있었던 셈이죠. 그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위협은 전령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결국 전령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정보였고 때로는 적군의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정보전의 천병이자 동시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전략적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여부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가 되면서 전령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메시지를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목숨을 담보로 했던 전령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보의 가치와 권력의 냉혹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들을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멀고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전령들의 이 비극적인 운명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몇몇 불운한 개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마치 시대를 비추는 거울처럼 권력의 양면성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냉혹한 이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보가 얼마나 막대한 가치를 지니면서도 때로는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증명해 보이는 역사적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메시지는 죽어도 메시지를 전한 자는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인간적 가치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는 인류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문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자 암묵적인 약속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러한 고귀한 약속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잔인하게 배신당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준 이들은 때때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거슬리는 메시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혹은 자신의 분노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의 입을 영원히 닫아버리려 했으니까. 이처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권력의 냉혹한 필연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전령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과 치열한 외교라는
거대한 권력 게임의 한복판에서 전령들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죠.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오직 임무 완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강인함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뇌와 죽음 속에서 역사의 무거운 그림자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왕명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아득한 옛날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전했던 전령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과거 전령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가 쉼없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메시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경계해야 할까요? 메시지의 겉모습만이 아닌 그 본질은 무엇이며 그 메시지 뒤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늘 예리한 시선으로 파헤쳐 봐야 할 겁니다. 단순히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 의해 생성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오랜 역사 속 전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경고이자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단지 말을 전했을 뿐인데 왜 그토록 비참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침묵이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역사의 가장 큰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역사 속 메시지 전달자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속성과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한 개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좌우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 오늘 우리는 왕의 말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먼저 위험에 서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중심에 있었지만 기록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경우가 많았지요. 말은 남았지만 말을 전한 사람은 남지 않았던 역사. 어쩌면 그 침묵 속에 권력의 본질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조용한 생각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밤에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